지금 6월 초예요. 6월 초. 근데 문제 수준은 본시험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죠. 점수가. 네. 너무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떨어질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나름대로 저 18년 차예요. 네. 공식법 강사 18년 차라서, 네. 보시면, 네, 16쪽 보겠습니다. 15번 보시면, 채권자 대위 신청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채권자가 채무자가 가지는 등기신청권을 채무자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채무자 명의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 채권자 대위 신청권은, 대위 신청은 우리 민법 제404조 채권자 대위권에 근거한 채권자의 고유한 권리라고 했죠. 따라서 누구의 이름으로 행사합니까?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겁니다. 다만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이루어집니까? 채무자의 이름으로. 그렇죠. 2번. 채권자 대위 신청의 경우에는 실제 법상의 등기 권리자는 채권자로, 절적 법상의 등기 권리자는 채무자로 되기 때문에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민법을 실체법이라고 부르죠. 채권자 대위 신청의 근거는 민법, 즉 실체법 제404조라고 했죠. 채권자 대위권. 따라서 채권자를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라고 부르고요.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됩니까? 채무자의 이름으로 되고 있죠. 따라서 채무자는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라고 불러요. 등기법상 등기 권리자.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2번. 채권자 대위 신청의 경우에는 실체법상의 등기 권리자는 채권자가 되고 절차법상 금방 한 거네. 네. 3번. 민법상의 특정 채권이건 불특정 채권이건 불문한다. 채권자가 가진 채권은 그 종류를 묻지 않는다고 했죠. 4번. 채권자의 채권자도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했죠. 이 중에 대위 신청 인정된다고 했고 5번. 이때의 등기는 일반적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지만 표제부에 기록되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도 대위 신청이 가능하다. 맞습니까? 맞죠. 표제부 등기도 채권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대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1번. 16번. 채권자 대위 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채권자의 채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어야 됩니까? 아니죠. 종류를 묻지 않죠. 따라서 물청이건 채척이건 특정 채권이건 불특정 채권이건 금전 채권이건 금전 이외의 채권이건 상관이 없다고 했죠. 2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민법상의 채권자 대위권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민법상의 채권자 대위권은 특정 채권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특정 채권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와요. 1번 지문 기억하셔야 되고요. 2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네. 3번. 신청 정보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소, 대위 원인을 적고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되는데 여기서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는 공문서건, 산문서건, 공정증서건, 사서증서건 따지지 않는다고 했죠. 다만 뭐는 제외된다고요. 소재기증명서는 제외가 된다고 했죠.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한다. 여기서 주민등록번호는 네, 등기권리자, 등기명의만 기록하는 거예요. 채권자는 등기명의인 됩니까? 안 됩니까? 채무자가 등기명의인 되는 거죠. 따라서 채권자의 주민번호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5번. 4번.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증서라도 무방하며 소재기증명서도 이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소재기증명서는 해당되지를 않아요. 아무나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 채권자 대위 신청의 경우 등기필 정보를 등기명인에게 통지한다. 이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제가 예전에 등기필 정보를 설명드리면서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 등기신청인이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이 될 때, 새로운 등기명이 될 때, 즉 얘는 등기권리자를 얘기한다고 했죠. 이 새로운 등기명인에게 작성해주고 통지해줘야 되는 게 바로 등기필 정보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것도 그때 반드시 좀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 등기 신청인이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이 될 때 새로운 등기명인에게 작성 통지해 주는 것이 등기필 정보예요. 그렇다면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라면 등기필 정보 작성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신청인이 없다면
등기필 정보 작성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따라서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아요. 아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에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의 촉탁이 있을 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의 촉탁이 있을 때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때는 신청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등기필 정보 작성되겠습니까? 작성되지 않을 겁니다. 이때 새로운 등기 명인이 없다면 등기필 정보 작성되겠습니까? 말소 등기, 변경 등기, 경정 등기, 이딴 등기들은 새로운 등기 명인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말소 회복 등기. 이런 등기들은 새로운 등기 명인이 없어요. 따라서 등기필 정보 작성되겠습니까? 작성되지 않습니다. 하나 더. 권리에 관한 등기 맞습니다. 등기 신청인도 존재해요. 새로운 등기 명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일 때, 이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겠습니까? 같은 사람일 때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돼요. 다른 사람일 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 신청할 때 신청인은 누굽니까? 등기 의무자. 등기부에 이름이 기록되는 자는 누굽니까? 등기 권리자.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죠.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채권자 대위 신청. 신청인 누굽니까? 채권자.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는 누굽니까? 채무자.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등기필 정보 작성되지 않습니다. 이 등기필 정보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첨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강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가 이루어질 때 원칙적으로 등기필 정보는 작성될 필요가 없어요. 왜? 등기 진정성이 이미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아마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겁니다. 물론 2번이나 했어요. 예전에. 들은 흔적은 있습니까? 옛날에. 이거 제가 그려드린 기억이 있는데 여러 번. 네, 좀 외워두셔야 돼요. 이 등기필 정보 이거 좀 쉽지 않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그래서 이것만큼은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렇다면 지문을 보시면 채권자 대위 신청의 경우 등기필 정보를 등기 명인에게 통지합니까? 작성되지도 않아요. 왜요? 등기 신청인은 채권자, 등기 명인은 채무자.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라서 등기필 정보가 작성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 다른 사람일 때 조금 더 가보죠. 다른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새로운 등기명인에게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일 때, 즉 신청인과 등기명인이 되는 자가 다른 사람일 때는 등기필 정보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알려는 줘야 되겠죠. 이자에게 너의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는 사실은 알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으니까 통지해 줄 수도 없죠. 그럼 다른 방법을 통해서 통지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등기 완료 통지. 다른 사람일 때 등기필 정보는 작성 통지되지 않는다고 했죠. 대신 다른 방법으로 알려준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등기 완료 통지 방법으로 알려준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죠. 여하간 정답은 2번. 17번. 다음은 등기 대의 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한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의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하는 경우 나머지 구분 건물에 관하여 표지예부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셔요? 그럼 지문을 좀 바꾸겠습니다. 한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의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나머지 구분 건물에 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무슨 등기를 동시에 작성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표제부 등기. 그렇죠? 네, 2번. 이의 경우 구분 건물 소유자는 한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보존 등기를 대위 신청하는 게 아니라 표제부 등기를 대위 신청한다고 했죠? 그래서 보존 등기가 틀린 겁니다. 3번. 건물이 신축으로 인하여 구분 건물이 아닌 건물이 구분 건물로 된 경우에 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다른 건물이 표시에 관한 등기 또는 표시 변경 등기. 이게 뭡니까? 대지권 변경 등기라고 했죠. 이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이거 맞습니까? 아까 보여드렸죠? 기억 안 나셔요? 안 나시면 안 되는데. 나셔요? 안 나셔요? 다시 하죠. 네.
여기 토지가 있고 이 토지의 소유자는 갑이고 그리고 갑의 건물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소유자도 갑일 겁니다. 이때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을은 지상권자로서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이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부가 있겠죠. 표제부가 있을 테고 갑구도 있을 테고 을구도 있을 겁니다. 여기는 갑으로 등기되어 있을 거예요. 이때 을이 지상권자로서 여기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누구 소유입니까? 을이 소유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부가 바뀌어야 되죠. 어떻게 바뀐다고 했죠? 이 한 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 1층 표제부 갑구 을구 그 다음에 2층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바뀐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서의 표제부는 상단부 하단부로 구분이 안 되죠. 여기는 표제부가 상단부 하단부로 구분되죠. 맞습니까? 이때 요 상단부 하단부로 구분되는 등기가 대지권 변경 등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표제부만큼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을은 2층에 대해서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할 겁니다. 보전 등기 신청해야 되겠죠. 이는 직접 신청입니까? 대위 신청입니까? 직접 신청. 그 다음에 이 표제부는 반드시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되죠. 그러면 요거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을이 신청을 할 겁니다. 1층 표제부 등기를. 이게 뭐라고요? 무슨 등기라고요? 대지권 변경 등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요 등기부에서 요 등기부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대지권 변경 등기예요. 즉 상단부 하단부 구분이 안 되다가 상단부 하단부로 구분되면서 이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에서 이 등기부로 바뀌는 게 표제부 등기고 대지권 변경 등기라는 거예요. 그 대지권 변경 등기 요거 대지권 변경 등기를 신청해서 이러한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는 누가 신청하는 겁니까? 네? 갑이 신청할 것을 을이 대신 신청하고 있죠. 대위 신청. 이 두 개의 등기 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동시 신청.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지문을 다시 보시면 건물이 신축으로 인하여 구분 건물이 아닌 건물이 구분 건물로 된 경우에 그 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전 등기는 누가 신청하는 겁니까?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신청하겠죠. 그 보전 등기는 다른 건물이 표시에 관한 등기 또는 표시 변경 등기. 이게 뭡니까? 표지부 등기, 대지권 변경 등기를 얘기해요. 이 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왜?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3의 경우 건물의 소유자는 다른 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또는 표시 변경 등기. 이게 뭡니까? 대지권 변경 등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직접 신청이 아니라 무슨 신청? 대위 신청. 두 개의 등기 신청은 동시 신청. 되셨을까요? 네. 5번.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1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물 대지 소유자가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인가요? 2번. 18번. 다음은 상속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상속 등기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존재하고요.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에게는 자식이 셋이 있어요. A, B, C. A, B, C가 셋이 있을 겁니다. 이때 갑이 사망하게 되면 이 사망한 자를 비상속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비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적 권리 의무는 하나도 빠짐없이 포괄해서 상속인에게 승계가 이루어질 텐데 이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상속이라고 불렀습니다. 상속. 이게 상속이에요. 그러면 이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보통 상속분이 있어야 되겠죠. 상속분이 보통 갑이 지정을 해줍니다. 너는 뭐 갖고, 너는 뭐 갖고, 너는 뭐 가져라. 이렇게. 근데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법에서 상속분을 딱 정해놨습니다. 이를 법정상속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법정상속분은 이렇게 됩니다. 똑같이 나눠 가져요. 물론 여기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는 얘네보다 50%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배우자를 제가 미리 죽였어요. 자식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등기원인은 갑에서 A, B, C로 등기가 돼야 되겠죠. 무슨 등기 되겠습니까? 주체의 변경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테고 등기원인은 뭐가 될까요? 상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에는 A 3분의 1, B 3분의 1, C 3분의 1 이렇게 등기가 될 텐데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A, B, C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무자. 갑이 사망했죠. 등기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등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무슨 등기 신청입니까? 단독 공동 단독 신청에 의하게 될 겁니다. 이때 상속인 1위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상속인 1위는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 등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요 ABC가 모여서 상속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협의가 이루어지면 협의서가 작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협의서가 작성이 돼요. 그리고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상속인 ABC의 도장이 찍힐 겁니다.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이 도장을 등기관이 확인해야 되겠죠. 따라서 뭘 첨부한다고 했습니까? 인감증명을 첨부한다고 그랬죠. 네, 인감증명을 첨부합니다. 이때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우리 민법에 의해서 소급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시점까지 소급한다고 했죠? 갑 사망시까지 소급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우리 민법에 의해서 갑 사망시로 소급해요. 그러면 이 등기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등기입니까? 잘못된 등기입니까? 소급표가 있으니까. 네? 잘못된 등기죠. 어느 부분이 잘못됐습니까? 아, 빼먹었네.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지냐면 A가 다 소유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이 부분은 잘못된 등기죠. 처음부터 잘못된 등기입니다. 왜? 소급표가 있으니까. 따라서 이 등기는 원시적 일부 불이익지 무슨 등기 해야 될까요? 소유권 경정 등기. 그래서 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등기소에 첨부가 되면 등기관은 소유권 경정 등기를 합니다. 이 경정 등기를 통해서 등기부에는 누구의 이름만 나오겠습니까? A만.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A, 등기 관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B, C, 등기부자. 따라서 이는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공동 신청이 될 겁니다. 이런 그림을 제가 그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속등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 두 번째,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인한 소유권 경정 등기. 협의 분할로 인한 소유권 경정 등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갑이 사망하자마자 이 단계를 생략하고 곧장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을 협의를 한 다음에 이 협의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 명의로? A 명의로. 이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인한 상속 등기라고 불러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요거 의미 이해하십니까? 갑이 사망하자마자 요 등기를 하지 않고 A, B, C가 모여서 자식들이 모여서 협의를 합니다. 누가 갖기로? A가 갖기로. 그러면 A 명의로 곧장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상속 등기가 있습니다. 요게 네. 첫 번째,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 등기. 협의 분할로 인한 소유권 경정 등기. 협의 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상속 등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다 기억하시는 필요 없고 요것과 요것만큼은 좀 기억하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 두 가지는. 그러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책을 어디를 보시냐면 85쪽을 보십니다. 85쪽. 찾으셨습니까? 네, 상속등기 신청 나와 있죠. 거기 2번 내용을 보시면 상속인 중 1인 혹은 전원이 전원을 위하여 상속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죠. 하지만 상속인 1인이 자기 상속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거기 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상속이건 합병이건 이는 단독 신청이라고 아까 보여드렸죠. 맞습니까? 단독 신청.
이 상속의 경우 물권 변동 시점은 피상속인 사망시가 되겠죠. 그리고 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단독 신청은 합병은 어느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습니까? 대표자가 만나서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합병 등기가 이루어지면 A 법인 소멸, B 법인 소멸, C 법인으로 권리가 귀속된다고 했죠. 따라서 물권 변동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합병 등기 시점. 그렇죠. 그 다음에 포괄적 유증이건 특정적 유증이건 공동신청이라고 아까 보여드렸죠. 다만 포괄 유증은 어느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까? 유증자 사망 시. 다만 조건이나 기한이 부과가 됐다면 조건 성취 시, 기한 도래 시에 물권 변동이 나타날 겁니다. 특정 유증은 뭐까지 갖춰야지만 물권이 변동된다고 했죠? 등기까지 갖춰야지만. 기억나십니까? 다 오늘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전등기 맨 밑에 보시면 단독 신청 맞습니까? 네. 넘겨보시면 거기 표가 나와 있는데요. 표가 상속 등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 등기를 얘기해요. 두 번째 협의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걸 얘기하겠죠. 협의 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상속 등기 후의 협의 분할에 의한 소유권 경정 등기, 이걸 얘기하겠죠. 맞습니까? 근데 요것과 요것만큼은 꼭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그렇죠. 첫 번째와 세 번째 거. 그러면 첫 번째는 등기 신청, 단독 신청, 등기 원인 상속. 그 다음에 등기 원인 날짜는 갑 사망일이 되겠죠. 맞습니까? 상속 등기 후의 협의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공동 신청. 그 다음에 이때는 갑의 사망이 등기 원인이 아니라 협의 분할로 인한 상속. 요게 등기 원인이에요. 요게 네. 그 다음에 협의 분할일이 등기원 사망일이 아니라 협의 분할 날짜입니다. 이때 왜 그럴까요? 갑 사망일은 언제 써먹었습니까? 이등기할 때 써먹었죠. 맞습니까? 써먹었으니까 이등기의 등기원인 날짜는 요 날짜겠죠. 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좀 어려운 내용까지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 관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까? 단독 신청. 등기미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2번. 상속 등기는 이전 등기뿐만 아니라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형식으로 물권 변동을 공시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권리의 주체의 변경이니까 무슨 등기해야 됩니까? 이전 등기예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 하는 겁니까?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바뀔 때 하는 등기가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입니다. 상속 등기는 권리 자체가 변동이 되니까 네,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할 수가 없겠죠. 틀렸습니다. 3번.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중 1인 또는 전원이 1000원을 위하여 상속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죠. 4번.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상속 등기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맞죠. 5번. 상속으로 인하여 수인이 공동 상속 등기를 마친 후 공동 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에게 재산을 취득해 하는 취지의 상속재산 협의 분할, 재판에 의한 분할을 한 경우 공동 신청에 의한 소유권 경정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맞습니까? 맞죠? 네. 정답은 1번. 19번.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 프린트 좀 보죠. 프린트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이거 두 번이나 했던 건데요. 전자신청 26쪽을 보십니다. 26쪽. 26쪽 피셨습니까? 피셨죠? 이 전자신청,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첫 번째, 등기소에 방문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전자신청이라고 불러요. 이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 먼저 등기소에 가서 회원 등록을 해야 된다고 했죠. 이 회원 등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용자 등록. 그렇죠. 그래서 자연인은 사용자 등록을 해야지만 전자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법인은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지만 전자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자연인은 크게 내국인, 외국인으로 나눠지는데
내국인은 사용자 등록을 해야지만 전자신청할 수가 있고 외국인은 사용자 등록 플러스 국내 거소 신고나 외국인 등록까지 갖춰야지만 전자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법인은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지만 전자신청할 수 있죠. 다만 비법인 사단재단은 아직까지 전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비법인 사단재단은 전자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비법인 사단재단은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거기 밑에 보시면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변호사, 법무사는 개인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최초의 전자신청 전에 등기소에 거기 동그라미 쳐져 있습니까? 직접 출석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 먼저 직접 무슨 뜻입니까? 직접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되지 사용자 등록만큼은 본인이 신청해야지 대리인을 통한 사용자 등록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출석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해야지 인터넷을 통해서 사용자 등록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죠. 미리 등기 전자신청과 사용자 등록 신청은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고 그랬죠. 사용자 등록을 먼저 신청해서 사용자 등록을 한 다음에 등기 전자신청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출석 미리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때의 출석은 등기소에 방문해서 출석해서 신청하는데 관할 등기소가 따로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죠. 아무 등기소나 가서 신청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신청서에 반려가 나오는데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직접 출석 미리 신청한다고 했죠. 사용자 등록은. 그렇다면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아니했다면 사용자 등록 해주겠습니까? 안 해줄 겁니다. 2번 사용자 등록 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법인은 사용자 등록 대상이 아니죠.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이에요. 반려할 겁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반려될 겁니다. 사용자 등록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도 반려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대리인을 통해서 전자신청을 할 때 거기 당구장 표시 있죠. 자격자 대리인은 변호사, 법무사를 얘기해요. 그렇다면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 즉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물론 이 자격자 대리인이 전자신청할 때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용자 등록을 한 다음에 이 전자신청을 대리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나 법무사가 사용자 등록을 해서 전자신청을 할 때 본인은 사용자 등록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변호사, 법무사니까 변호사나 법무사가 사용자 등록을 하는 겁니다. 본인은 사용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19번 틀린 것은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 등록은 전국 어느 등기소에나 신청할 수 있다. 관할 등기소가 따로 없다고 했죠. 맞는 지문 2번 사용자 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된다. 사용자 등록 신청에 도장 찍혀 있겠죠. 그 도장이 진짜 신청인의 도장인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인감증명 첨부해야 됩니다. 이거 좀 외워두시고요. 2번, 3번 등기 신청에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며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3년 기억하셔야 되고 전자신청에 대하여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보충해서 정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반드시 전자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반드시가 틀렸습니다. 객관식 지문에서 반드시라는 문구가 나오면 거의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전자우편 이메일을 얘기할 테고요. 전자우편뿐만 아니라 전화, 구두, 모사전송기. 모사전송기는 팩스를 얘기합니다. 팩스를 통해서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통지하면 돼요. 이때는. 그래서 전자우편, 전화기요. 전화기, 구두, 말로. 그 다음에 모사전송, 팩스로도 통지할 수가 있고요. 요게 틀렸고 최초로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해야 된다. 맞죠? 직접 출석 미리. 그렇죠. 정답은 4번. 전자신청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용자 등록을 한 법무사에게 전자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등기 권리자도 사용자 등록을 해야지만 법무사가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렸죠? 네.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가 사용자 등록이 이루어졌다면 본인은 사용자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신청하는 자만 사용자 등록하면 됩니다. 2번. 그래서 틀렸고요. 2번. 전자신청에 취하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해서 해야 된다. 전자신청을 통해서 등기가 신청이 됐다면 취하도 전자신청의 방법으로 취하를 해야 되는 겁니다. 3번. 3번과 4번은 좀 여러분이 이거는 이거는 득점하라고 제가 넣은 건 아니고요. 좀 외우시라고 집어넣은 겁니다. 외우시라고 이거 출제가 됐던 지문이에요. 좀 외우시라고 넣은 거고 치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전자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의 방식 고지 방법은 전자신청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면 신청의 방법으로 한다는 거. 이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이거 네. 넘기겠습니다. 정답은 1번. 22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등기 신청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 좀 어렵죠? 네, 1번 을의 토지에 대해서 부담 없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갑은 그 토지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해야 된다. 맞았습니까? 네? 모르겠어요.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하고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면서 동시에 뭐도 발생합니까? 대금 지급 채무도 발생합니다. 이 두 개의 지분은 대가적 의미가 있죠. 따라서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매매를 뭐라고 부릅니까? 쌍무계약 이렇게 부르죠. 쌍무계약.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되니까 이 의무는 어느 시점부터 의무를 이행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받은 날로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시간이 흘러갈 때 여기는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 시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시점. 이 시점부터 며칠 이내에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됩니까? 60일 이내에. 따라서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존재하니까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 줘야만 됩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그런데 여기 증여계약이라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증여계약은 반대급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한 시점, 그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여기는 증여, 평무계약은 반대급부가 없죠. 따라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다시요. 쌍무계약은 어느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만 됩니다. 편무계약은 반대급부가 존재하지 않죠. 이때는 어느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만약에 여기에 조건과 기한이 부과가 되면 어느 시점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까? 조건 성취 시, 기한 도래 시. 조건 성취 시, 기한 도래 시부터 60일 이내에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될 겁니다. 요거 기억나실까요? 네.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을의 토지에 대해 부담 없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갑은 그 토지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인도받은 날. 이게 뭐로 바뀌어야 돼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죠. 2번 을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갑이 잔금 지급 전에 병에게 매도하려면 갑은 병과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갑 명의로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이거 맞았을까요? 요거는 두 번째. 좀 어렵죠. 여기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요 시점은 을과 갑 사이에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에요. 소유권 이전 계약 대표 주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습니까? 증여와
매매로 하죠. 매매와 증여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매매는 어느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까? 반대급보의 이행이 완료된 시점. 증여는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 이때부터 60일 이내에 갑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해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갑과 병 사이에 소유권 이전 계약이나 집이 이전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 병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줘야 됩니까?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중간생략 등기가 방지가 돼요. 만약에 이러한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여기 갑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한 다음에 병에게 등기해 줄까요? 아니면 자신을 생략하고 곧장 을에서 병으로 등기해 줄까요? 을에서 병으로 등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구를 둘 수밖에 없어요. 중간생략 등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두 번째, 여기는 을과 갑 사이에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고요. 즉 매매나 증여 계약을 체결한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 매매나 증여는 어느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까? 갑의 이름으로. 반대급보의 이행이 완료된 시점. 그 다음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 이 시점부터 며칠 이내에 갑의 이름으로, 이게 을이 돼야 돼요. 갑이죠. 갑이 매수인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60일 이내에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해야 됩니까? 갑의 이름으로 먼저 등기해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시점 이전에 갑과 병 사이에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규정에 의해서 을은 병에게 곧장 이전 등기해 줄 수 있습니까? 이 규정에 의해서. 어려우세요? 네, 어려운 거 맞아요. 이 시점에 갑과 병 사이에 계약이 체결됐어요. 미등기 전명의가. 그러면 이 규정 때문에 누구 명의로 등기가 돼야 됩니까? 갑의 명의로. 그러면 중간생략 등기가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중간생략 등기가 방지가 돼요. 이 규정에 의해서 중간생략 등기가 방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중간생략 등기를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갑의 명의로 먼저 등기가 돼야 되니까 그 이후에 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겠죠. 여기서도 갑의 이름으로 먼저 등기가 되니까 병의 이름으로 그 나중에 등기가 되겠죠. 중간생략 등기가 나타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 번째. 이 시점에 을과 갑 사이에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소유권 이전 계약은 대표주자가 매매와 증여예요. 그러면 매매는 이 시점이 반대급보의 이행이 완료된 시점이고 증여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갑과 병 사이에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의 지위가 고스란히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병에게 넘어가죠. 따라서 마치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갑의 지위가 고스란히 병에게 넘어가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60일 이내에 갑의 이름으로 등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때는 중간생략 등기가 나타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2번 을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갑이 잔금 지급 전에 병에게 매도하려면 잔금 지급 어디입니까? 어디요? 여기죠. 잔금 지급 전에 병에게 매도하려면 잔금 지급 전에 병에게 매도하려면 이런 문구예요. 그렇죠. 그러면 잔금 지급 전에 병에게 매도하려면 갑은 병과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병과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 등기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틀렸고 3번. 그러니까 요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우리 공시법령에서 등기법에서 출제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요 문제가. 여기까지. 28회 동안. 이게 3번. 을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갑이 잔급 지급 이전에 병에게 매순의 지위를 이전한 경우. 이게 지위 이전 계약이에요. 지위를 이전한 경우 갑은 먼저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까? 지위가 고스란히 병에게 넘어갔죠. 그러면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4번. 갑이 자기 소유의 건물을 보존 등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하지 않은 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맞았습니까? 네? 이때는 먼저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계약을 체결했죠. 그럼 어느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 신청하는 겁니까?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렇죠. 틀렸죠. 5번. 을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갑이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 병에게 토지를 매도하려면 이거죠. 이거 아닙니까? 잔금 지급 이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면.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갑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한 후 병과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된다. 바로 첫 번째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5번. 22번. 갑은 을에게 갑소유 X부동산을 부담 없이 증여하기로 하였다. 부동산 등기 특별주지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갑과 을은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맞습니까? 증여계약은 편무계약이니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2번.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청 기간 내에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원인된 계약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이거 맞습니까? 네, 벌칙의 적용을 받을 뿐입니다. 중간 생각 등기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그랬죠. 다만 처벌받을 뿐이에요. 이게 3번. 갑이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을에게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증여계약의 체결일이 보존등기 신청 기간의 기산일이다. 먼저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보존등기 해야 됩니까?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4번.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고 을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여도 당연히 그 양도행위에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까? 네? 이거 채권적 효력은 있겠죠? 사적자치 원칙상. 채권적 효력은 존재하는 겁니다. 사적자치 원칙상. 따라서 이것도 맞는 지문이에요. 사적자치 원칙상 이것도 채권적 효력은 존재해요. 따라서 맞는 지문이고. 5번. 만일 갑이 X에게 을에게 X부동산을 매도했다면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가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기간의 기산일이다. 매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까?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해야 되겠죠? 아닌가요? 맞죠? 네, 21번, 22번 장난 아니죠? 23번. 대리인이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 신청행위의 대리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됩니까? 허용된다고 했죠. 2번. 전자신청의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으나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할 수 없다. 맞습니까? 맞죠. 3번. 등기신청 대리인이 아닌 자가 신청 대리를 하여 이루어진 등기라 하더라도 등기 원인 사실이 실체 관계와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본다. 맞습니까? 맞죠. 관할 위반의 등기는 아니죠. 등기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당연무효도 아니고 직권 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없을 겁니다.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신청 절차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는 절차가 끝나기 전에 등기의무자 일방으로부터 등기신청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할지라도 요청을 거부해야 될 위임계약성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맞습니까? 맞죠? 누구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그렇죠. 5번 비법인 사단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 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기기록에 기록합니까? 기록하지 않습니까? 기록한다고 했죠. 그런데 법인이라고 한다면 기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비법인 사단재단은 기록해야 됩니다. 법인 등기부가 없으니까. 하지만 법인은 법인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죠. 정답은 5번.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아직 등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매도인 갑이 사망한 경우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갑이 상속인이 등기임자가 되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죠? 이게 뭡니까?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닌가?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이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문제는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갑이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 취득한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이 취득하겠죠. 따라서 소유권도 상속인이 취득할 때고 요 등기 의무도 상속인이 취득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A가 이렇게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이를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때 원래 물권 변동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갑에서 그 다음에 갑 사망 시에 A에게 넘어가죠. 그리고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되는 겁니까? 을. 물권 변동 과정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변동이 됐죠. 그런데 등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갑에서 곧장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됐습니까? 을 명의로. 그래서 이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중간생략 등기가 우리 등기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겁니다. 여기. 그러면 이렇게 등기가 됐다면 이거 무효입니까? 아니죠. 이것도 무효는 아니에요. 이것도 정상적인 등기입니다. 다만 이것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갑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아직 등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매도인 갑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갑의 상속인이 등기무죄가 되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건 우리 등기법에서 인정하는 중간생략 등기예요. 2번 유증은에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상속인을 등기임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맞겠죠? 3번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일괄 신청. 이거 기억나십니까? 나시죠? 네. 4번. 그래서 이 3번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꼭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4번. 갑을 병 순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원인무효에 따른 말소 판결을 얻은 경우 갑이 확정 판결에 의해 병명의 등기 말소를 신청할 때는 을을 대위하여 신청해야 된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구인데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바뀔 겁니다.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때 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복귀가 되죠. 누가 소유자입니까? 갑이 소유자예요. 그런데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병의 명의로 되어 있죠. 소유권은 복귀가 되니까 이 등기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의한 등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소유권 염자가 소유권 넘길 수 있습니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등기입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니까 말소돼야 되겠죠.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병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이 됩니다.
등기 관리자. 그래서 이렇게 말소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되셨나요? 이때 이 을이 말소 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때는 요 갑은 대위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있어요? 있죠. 따져보죠. 갑은 을에 대해 채권이 있습니까?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으니까 소유권의 구간,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을은 요 등기 신청권이 있습니까? 있죠. 여기 있잖아요. 공동신청이니까. 있죠. 그 다음에 이 등기는 을에게 불리한 등기입니까? 말소 등기는 을에게 불리한 등기입니까? 아니죠.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갑을 병 순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원인 무효에 따른 말소 판결을 얻은 경우 갑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병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때는 누구를 대위하여 신청한다고요? 을을 대위하여 신청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말소 등기 신청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병이 말소 등기를 해주지 않을 때는 요 갑은 어떻게 합니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서를 받아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구니까 기억하셔야 될 테고. 5번 병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갑과 을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병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등기 당사자 적격이 없다. 맞습니까? 다시요. 병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병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그냥 빌려주지 않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 저당권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병이에요? 갑이에요? 갑이죠. 등기 의무자. 그래서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하겠죠. 얘는 뭐에 불과하다고 했습니까? 채무자에 불과해요. 등기 신청 적격이 당연히 없겠죠. 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넘기겠습니다. 25번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동 신청이 요구되는 등기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 판결이 있는 경우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까?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죠. 2번 17세인 갑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에서 등기 신청 적격을 갖지 않는다. 맞습니까? 사람은 등기 신청 적격이 있다고 했죠. 사람은 둘이 있습니다. 자연인, 법인. 그렇죠. 자연인, 법인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등기 신청 적격이 있을 겁니다. 3번 성년 후견인 갑은 피성년 후견인 을을 대리하여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성년 후견인 갑. 이거 무슨 뜻입니까? 성년 후견을 하는 사람. 피성년 후견인은 무슨 뜻인가요? 성년 후견을 받는 사람. 그럼 피성년 후견인은 이건 뭡니까? 행위무능력자. 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은 등기를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그래서 맞는 집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당사자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등기 신청 적격이 있다고 했죠. 5번 갑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기 신청을 위임받은 을이 비한정 후견인이라도 등기 신청 능력을 갖는다. 비한정 후견인은 한정 후견을 받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행위 무능력자예요. 그런데 우리 민법에 의하면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요구됩니까? 요구되지 않죠. 따라서 행위 무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등기 신청도 대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에 의해서.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러면 정답은 2번. 제가 볼 때는 요 정도 수준이면 이게 절대로 쉬운 문제 아니에요. 이게 다 기출지문이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서는 떨어질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거의 맞을 겁니다. 네, 고생하셨고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